예제 5번, 5번째 유형 한번 보도록 하죠. 나머지 단어의 의미를 모두 포괄하는 단어를 고르라는 문제이고요. 여러분들께서 가장 어려워하고 실제로 정답률이 가장 낮기도 합니다. 문제의 문장을 봤더니 다음 중 나머지 단어의 의미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냥 다짜고짜 이렇게 5개의 어휘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단어의 의미를 모두 포괄한다는 게 과연 어떤 뜻이냐? 이 5개의 단어 중에서 가장 의미가 일반적이고 가장 추상적인 단어를 고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해도 우리가 답을 찾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추상적인 단어란 또 무엇이냐가 돼버리니까요. 그렇다면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가장 많은 예문이 만들어지는 단어가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추상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사실상 이 5개의 어휘들은 관계도를 따져보면 이런 식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즉, 이 답이 되는 단어는 나머지 단어들과 일정 정도의 뜻에서 다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A, B, C, D, E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따라서 이 부분의 의미가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를 한번 떠올려 보실 수 있다면 이에 맞는 문제 접근법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어찌됐건 A와 B는, A와 E는, A와 C는, A와 T는 같은 의미가 있는 케이스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같은 의미의 예문이 만들어지는 단어들을 먼저 찾아보시면 훨씬 더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용하다와 쓰다 같은 경우 동일한 예문을 만들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을 이용하다 같은 경우 이렇게 예문을 만들었다면 이것은 물건을 쓰다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의미가 유지되죠. 그러나 물건을 들이다나 물건을 괴롭다, 물건을 덮다는 의미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나머지 선택지를 과감하게 버리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문을 하나 만드셔야 될 텐데요. 예를 들어 모자를 쓰다 이런 식으로 예문을 만들었다면 모자를 쓰다는 되지만 모자를 이용하다는 그 의미가 유지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요 예문을 가지고는 쓰다의 경우 2개의 예문을 만들었지만 요 예문을 가지고는 이용하다 같은 경우 예문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용하다는 하나의 예문밖에 만들 수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2개의 단어 중에서 더 많은 예문이 만들어지는 단어가 정답이다.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신다면 일단 동일한 예문이 만들어지는 2개의 어휘를 골라 놓으시고요. 나머지 어휘들을 과감하게 버리신 후 이 2개의 단어를 가지고 서로 다른 예문을 하나씩 만들어 보는 것. 그래서 둘 중에서 더 많은 예문이 만들어지는 선택지가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으로 푸는 것밖에는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문제이고 5개의 단어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여러분들께서 그냥 답을 합리적으로 골라내는 것은 불가능한 문제이니 여러분들께서 2개의 단어를 고르고 2개 가지고 예문을 만드는 방식 꼭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번째 유형 한번 넘어가 볼까요? 2번째 유형은 문장 배열 유형입니다. 문장 배열 같은 경우에는 제시된 문장을 논리적 순서에 따라 바르게 배열하는 유형이고요. 30문항 중에 6문항 출제되고요. 55초라고 시간 제한하고는 있지만 이 또한 너무 얽매이지는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2가지 세부 유형으로 다시 나눌 수 있는데요. 빈칸에 들어갈 문장을 순서대로 배열하는 문제와 제시문에 이어질 내용을 적절한 순서대로 배열하는 문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학습 전략은 앞부분에 접속어나 지시어가 포함되어 있으면 역으로 추적하는 방식,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이고요. 빈칸에 들어갈 문장을 순서대로 배열하는 문제는 앞뒤에 이어지는 문장 위주로 읽어라. 당연하고 좋은 얘기이죠. 그러나 문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시문에 이어질 내용을 적절한 순서대로 배열하라는 문제는 제시문을 읽고 글의 논지와 이어질 내용의 전개 방식을 유추한다. 그렇죠. 좋은 얘기죠. 잘 풀어라. 이런 얘기가 될 텐데 이 또한 문제를 좀 확인해야 되겠고요. 적절한 순서대로 배열하라는 문제, 이어질 내용을 적절한 순서대로 배열하라는 문제 역시 이어질 내용 중 첫 번째에 해당하는 문장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빠르게 정답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야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제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제시문의 빈칸에 들어갈 문장 순서대로 배열하는 문제이고요. 빈칸에 들어갈 문장을 보기에서 골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 고르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이렇게 긴 패러그래프가 하나 있고요. 괄호가 부분에 뚫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휘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괄호에 들어갈 어휘가 뭐야? 이거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이 문장 배열에서는 괄호에 들어갈 문장이 뭐야? 이거 물어보는 문제라는 것이죠. 실제로 보기에는 이렇게 또 여러 가지의 문장들이 제시되어 있고요. 선택지도 거의 어휘 문제와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보기 문장이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지를 먼저 보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겠습니다. 기억에 어차피 가가 들어가, 나가 들어가, 다가 들어가 다 물어보니까요. 그러면 이 문제는 괄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괄호. 제시문의 괄호를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제시문의 괄호 같은 경우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즉 우리가 어떤 문장, 예를 들어 3개의 문장이 있다. 그럼 이 3개의 문장이 1, 2, 3 순서대로 결합하는 이유는 1번 문장과 2번 문장이 1번 문장과 3번 문장보다 훨씬 더 내용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훨씬 더 내용적으로 연관성이 높기 때문이죠. 따라서 문장과 문장 간의 거리는 내용적인 유사성, 내용적인 연관성이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연관성이 높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유사한 내용이 다 붙고 나서 그 다음에 상반된 내용이 붙을 수 있다는 거고요. 상반된 내용이 붙고 나서 그 다음에 화제가 전환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관한 내용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괄호 안에 어떤 문장이 들어갈 것인가는 결과적으로 1번 문장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1번 문장만으로는 정답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을 때 여러분은 정보량을 더 늘리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 당연하고 쉬운 이야기인 것 같지만 내가 1번 문장을 얼마나 집중해서 얼마나 드라이하게 얼마나 담백하게 읽었느냐에 따라서 정답률과 시간이 모두 결정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기억 앞문장을 볼게요. 기억 앞문장을 보겠습니다. 기억 앞문장을 보시면 그는 가운과 어울리는 붉은색 가구를 하나씩 사들이기 시작했고요. 가운과 어울리는 붉은색 가구를 하나씩 사들이기 시작했고요. 결국 서재의 모든 가구를 새 것으로 바꾸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괄호 앞문장, 기억 앞문장의 내용이 어떤 연관관계나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읽은 내용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기에서 이와 동일한, 이와 가장 유사한 내용이 들어있는 문장을 한번 골라보자라는 거죠. 가문장 보시면 이에 따르면 소비자는 자신이 추구하는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특정 제품을 구매한다라고 써 있고요. 나문장 보시면 이처럼 하나의 상품을 구매한 후 그 상품과 관련한 물건을 연달아 소비하는 현상을 디드로 효과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읽은 내용이 뭐였죠? 가운과 어울리는 가구를 사들이기 시작했고 결국 모든 가구를 바꿨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연관된 상품을 연달아 소비하는 현상과 동일한 내용이죠. 따라서 기억 자리에는 가가 아니라 나가 들어가는 것이 적합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같은 방식으로 니은도 풀리는지 한번 볼게요. 니은 앞문장을 봤더니 소비 심리학에서는 제품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사회적 지위를 표현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욕구로 인해 디드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본다는 것이죠. 그러면 소비 심리학에서는 제품이 정체성과 지위를 표현하는 욕구를 충족하는 대상으로 분석한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이미 읽었습니다. 소비자는 자신이 추구하는 이미지, 자기가 드러내고 싶은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소비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니은 자리에 가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다면 이 문제 정답은 2번이 된다는 것 바로 골라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술술 읽으면서 푸니까 뭔가 되게 자연스럽게 푸는 것 같지만 이 괄호 앞문장, 기억 앞문장, 니은 앞문장에 대한 정확한 독해, 집중력 있는 독해, 아주 담백한 독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정보량으로 정답을 골라낼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정답에 대한 확신이 정확하게 들지 않는다면 뒷문장을 통해서 정보량을 조금 더 확보하시면 얼마든지 정답률은 최상으로 얻어내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